이번에는 2016년 2월 10일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올린 유방암의 치료의 선택, 즉 치료의 선택지, 치료 방법,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치료의 선택은 결국 이 임상 병기가 병기,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그러는 이 병기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치료는 외과적 치료인 수술, 그리고 방사선요법이 있고요. 또 그 약물요법이 유방암에는 아주 많습니다. 우선 그 유방암 치료하면 보통 호르몬 치료라고 하는, 혹은 내분비 치료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요법, 우리가 말하는 왈항암제, 초기 항암제, 그리고 이제 분자표적제 혹은 분자표적 치료제라는 이 후기 항암제들이죠. 그리고 분자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을 요런 그 약물 치료에는 특히 하나만 하는 단독 요법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은 몇 가지를 섞어서 하는 배합 치료 혹은 병용 치료 혹은 복합 치료 이렇게 부르는데요. 대부분은 보면 몇 가지 그 치료제들을 섞어서 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이게 그 치료 방법이 많아서 그런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치료 성적 혹은 치료 결과가 유방암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보통 이제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그 암의 성질, 그러니까 이 암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암의 병기, 그 다음에 환자의 어떤 전신 상태, 건강 상태라든지 혹은 다른 병을 앓고 있지 않는지, 합병증 같은 거 이런 것, 그 다음에 환자의 연령, 이런 거를 주로 이제 그 기초로 해서 환자의 또 희망사항, 자기가 원하는 것 이런 거를 고려해서 치료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걸 할 때는 당연히 치료법을 추천하는 그 담당 의사와 그 치료 방침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서로 의논을 하고 해서 본인의 의사를 거기에 추가해서 보통 그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여기도 그 유방암의 어떤 병기별로 어떤 치료를 하는가를 대충 계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영기, 요거는 거의 전암 상태라고 보죠. 암 전 상태 혹은 전암 상태라고 하는데, 요런 부분들은 이제 특히 아주 초기의 초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로 그 유방을 절제한다거나 혹은 부분 절제를 한다거나, 플러스 그 주변에 있는 감시 림프절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떼내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바로 그냥 수술을 하고요. 보통 1기와 2기도 영기와 마찬가지로 거의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유방의 부분 절제라든지 혹은 유방 절제 플러스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감시 림프절이라든지 혹은 겨드랑이 림프절 같은 걸 이제 이 수술을 하죠. 그 다음에 3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고, 3기에도 어떤 암의 특성상 혹은 환자의 어떤 상태 때문에 수술이 불가할 경우에는 4기처럼 그냥 약물요법으로 바로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기는 거의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약물요법으로 하긴 하지만, 아주 소수의 경우에 암의 상태가 4기기는 하지만, 4기라는 게 이제 이미 전신으로 퍼진 거지긴 하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약물요법 플러스 약물요법의 방사선 완화 치료 바로 이렇게 갑니다. 이제 수술을 보통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수술 시에 이제 떼낸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 혹은 암 부위 같은 걸 보고 추후에 다시 이건 뭐 수술로서 끝낼 수도 있다. 뭐 특히 연기라든지 일기의 대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 떼낸 이후에는 요거는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뭐 재발이라든지 전이의 위험이 있다 싶으면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통 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법의 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유방의 부분 절제 혹은 유방 절제를 하게 됩니다. 유방의 그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보통 방사선 치료를 하지요. 이거는 뭐 어떤 예방적 어떤 요법으로 혹시 생길지 모르는 재발에 대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이 방사선 치료는 사실 환자에게 물론 이게 장기간에 가면 어느 정도 후유증이 나오지만 방사선 치료 자체는 그 치료를 받는데 환자가 받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찰칵 몇 번씩 들어가고 말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기라도 그 주위에 혹시 모를 그걸 퍼진다든지 혹은 전이를 대비해서 림프절 가장 환부에 병부에 가장 가까운 쪽 그 감시 림프줄을 보통 이렇게 조금 떼어서 본다든지 이렇게 보통 연기에는 그렇게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그 절제한 조직을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암이 확산이 됐나 안 됐나 또 이 암의 모양, 깊이 그리고 암의 성질 이게 참 중요한데요. 보통 보면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재발의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요 조직을 떼낸 것을 봤더니 연기라고 판단하고 했더니 보니까 요거는 한 1기 뭐 이상이다, 1기다 혹은 2기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된 경우에는 추후에 판명이 됐지만은 이거는 1기라든지 2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또 약물요법을 보통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종 병리 진단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조직 검사라고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이제 병리 진단 이거는 뭐냐면 그 병리학자 혹은 병리 전문의가 채취한 조직이나 세포를 갖고 아주 현미경으로 제대로 보면 이게 거의 다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병기를 진단하는 그리고 암의 어떤 그 치료법을 결정하는 최종 방법이 소위 병리 진단 혹은 병리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 병리 검사를 해보면 요게 이렇게 잘 안 퍼지는 비침륜성 암이라도 또 온전한 유방과 반대쪽 유방암의 어떤 발생 예방을 위해서 보통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호르몬 치료라고 우리는 보통 일방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의료계에서는 그걸 내분비 치료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1기와 2기는 그 종양에 대해서는 유방의 부분 절제술 또는 유방 절제술을 합니다. 유방의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경우에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가 거의 필수적이지만 유방 절제술, 유방을 완전히 드러낸 경우에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건 거의 유방 전체를 절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보통 종양이 보았더니 절제하고 이제 이걸 보았더니 이 종양이 아주 생각보다 큰 경우에는 당연히 항암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 인근 혹은 감시 림프절에 대해서는 환자의 어떤 병의 상태에 따라서 요 감시 림프절을 조직을 좀 떼는 생체 검사를 할지
또는 명백하게 전이가 확실히 확인이 된 경우에는 보통 이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같이 유방 수술을 할 때 같이 그냥 절제를 합니다. 의사들은 그걸 곽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절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후에 이제 떼어낸 조직을 검사를 해가지고 아주 보다 정확하게 암의 확산 상태라든지 이 암의 형태나 성질 등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재발의 위험성을 평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떼낸 다음에 사실은 사후긴 하지만은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는 그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물요법을 행합니다. 아까 전에 약물요법은 보통 호르몬요법, 그 다음에 초기 항암제, 그 다음에 분자치료제, 혹은 표적 치료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하거나 혹은 몇 가지를 섞어서 배합을 하기도 합니다.